안녕하세요. 법외대와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이춘재가 자백을 했다고 하니까 그 자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재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가석방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백을 하게 되면 이제 가석방은 거의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이제 자백을 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좀 많이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10건 중에서 4건에서 피해자 유류품에서 나온 DNA가 4건에서 이춘재의 DNA하고 일치하는 데다가 당시 그 목격자의 최면 진술에 의해서 범인이 이춘재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부인을 해도 가석방이 될 거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니까 결국 본인이 자포자기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가석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자백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결국 이제 자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가 는다는 게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죄가 늘어도 가중하게 되어 있는데 형법상 무기징역에는 가중할 죄가 없어요. 다만 이제 죄가 느는 것은 딱 하나,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뭐 수사도 할 수 없고 다시 처벌할 수도 없고 죄를 늘리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석방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봤지만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석방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봅니다. 법의 정신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의 정신, 법원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또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이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이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 사건에 비해서 증거가 상당히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사형 선고를 한다거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그 증거가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어떤 확신이 들 때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경우 만일 오판에 의한 피해자로서 한 20년 정도를 복역하다가 석방이 됐다고 하니까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가족들은 이 살인범의 가족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산 것이죠. 지금 법적으로는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보상을 해줍니다. 사실은 이 배상이라는 문제도 더 현실화시켜야 되죠. 강력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건이 뭐냐면 그 범행 수단이 아주 잔인하고 그 피해가 중대한 경우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죄자가 범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것. 세 번째는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일반인한테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도 되고 또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미성년자가 아닐 것. 이 조건이 맞으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수사할 수가 없죠. 수사할 수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 공개한다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의 공분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경찰에서도 한번 가졌었죠.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공개하기 전에 언론사에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공개하겠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선제적으로 공개를 했죠. 어머니의 치마폭은 살인범도 치마에 숨긴다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의 경우에는 어머니 입장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가석방 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가석방이 이제 뭐 불가능해지니까 이런 제 원망의 말을 할 수도 있죠. 왜 그럼 처음부터 밝히지 못했냐? 처음부터 밝혔으면 이렇게 20년 동안 희망 속에서 살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원망의 말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마음은 가슴에 담아둬야지 외부에다 얘기할 건 아니죠. 지금 얼마나 많은 그 피해자 유족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그런 고통을 생각한다면 자식을 대신해서 그 모든 분들한테 잘못하고 사과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진술이라는 것이 이제 목격 진술은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이제 법 최면이 최면가들이 최면에 의해서 목격자인지를 확인한 것이죠.
그럼 과연 이게 목격자 진술이냐? 근데 이게 증거 능력이 있어야 이제 증명력으로 이제 판단해 보는데, 이게 증거 능력이 있고 또 증명력이 있으려면 과연 심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진술이냐?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면 상태에서 진술한 거기 때문에 최면에 의해서 강요된 이런 진술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증거 능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정황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춘재를 이런 것까지 나왔다. 네 목격자의 법최면에 의한 목격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데도 영향을 받아서 이춘재가 이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